예,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개인 내적 갈등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과의 다툼인데요. 이것이 사회적 갈등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어떤 내적 갈등이 있으면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공격해서 어떤 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팽배할 때에 실은 이것이 조정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이 내적 갈등이 그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실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적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정자는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분명히 양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양가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보면 뭐 어떤 서로 대립되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경력을 선택할 것인가, 또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 생활에 하는 사람들이 먼 외국으로 어떤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배우자와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와 떨어질 때 이렇게 어떤 헤어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그 고민이 되겠죠. 어떤 면은 또 뭐 예를 들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의 축적 뭐 이런 것과 또 내가 어떤 것들을 부를 축적하고 싶은 마음과 마음의 도덕적 양심, 어떤 것을 법적으로 탁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냥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이러한 마음들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조정 과정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발전하는 내용들이죠. 뭐 친구를 선택할 것인가 가족을 선택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뭔가 즐거운 것을 하고 싶은데 뭐 도덕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 사이에 있다든지 소송과 협상, 기재 완화 등등등 이렇게 어떤 인간의 어떤 안에서는 내적 갈등이 상당히 빈번히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개인 내적 갈등이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갈등, 그 대인 관계, 대면 갈등에 있어서 많이 제가 봐서는 대인 관계 갈등은 내면 갈등이 언제나 같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집니다. 그래서 이 개인 내적 갈등은 그 조정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생산적인 영향을 겪어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내적 조정 과정에서 내적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분명하게 입장을 확실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조정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확실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조정에서는 또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쳐다보면은 이 사람이 화해하고 싶기도 하고 보복하고 싶기도 하고 배려하고 싶기도 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싶기도 하고 이러한 고민의 상황을 그러니까 상사자는 그 사람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이 방해받는다. 만약 그랬을 경우 상대방이 그 우유부단함을 상대방이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침해적 행위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갈등으로 번진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대방이 어떤 우유부단함 뭔가 이렇게 두 마음 사이에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것을 도리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갈등이 더 큰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 내적 갈등엔 그래서 생산적 활동을 위해서는요, 그 첫째, 내가 개인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담자가 조정자가 대상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그 들은 이야기들의 양가 감정을 이쪽 마음도 있고 이쪽 마음도 있다는 것을 잘 부각을 좀 시켜서 이것이 부각을 시킴으로써 이것이 이제 그 중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서 자기가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실은 큰 어떤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측면을 조금 어떤 그 막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 한 마음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공격적인 허운 마음이 있어도 그 미안한 마음이 같이 공존해 있고, 또 상대방이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했어도 그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분명히 양가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의 이미지로 가지고 막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되지. 그래서 우리가 갈등 상황에 있어서 양가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해준다는 것이 키포인트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심리 치료에 있어서도 이거의 양가성에 대한 인식이 게스탈트 심리 치료에 있어서는 이 양가성을 인식이 심리 치료의 핵심적인 기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양가성을 잘 읊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조정에서도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사자가 자신의 내적 선택 갈등을 자각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고 전국에서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에 숨겨진 개인 내적 갈등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조금 매우 좀 부족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갈등을 다룰 때에도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좀 탐색해 보는, 이것이 다른 어떤 조정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 조정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과 그 이면의 인터리스트와 중요하지만 그 안에 이 사람이 내적으로 겪고 있는 어떤 그 갈등의 이런 측면들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 내적 갈등의 예를 보면요, 그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이제 직장 여성이 외국으로 멀리 이제 자기의 이제 그 직장의 캐리어를 위해서는 한 3년 정도 이제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갔다 오면은 굉장히 진급도 높아지고 좋은 혜택을 했는데 남편은 아기를 갖고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내적 갈등이 심하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런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떤 그 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직장의 갈등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이렇게 표출화되는 이런 측면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인 마음에 실은 이것이 이제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거죠. 부부 싸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엄마로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은 싸우게 되면 둘 중에 하나다 생각해. 저 여자는 자기밖에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를 하면 그 속에 분명히 양가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잘 들으면서 그 양가성을 그 사람한테 읊어주는 것이 제가 봐서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핵심적인 기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 내적 갈등 또는 사회적 갈등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우리가 앞에 예를 보면 그러니까 뭐 인생의 목표나 가치, 의무와 자기 이익, 기본 관련 이해관계자의 평가 등으로 인해 발생을 하고 이러한 갈등에는 개인 내적 갈등뿐만 아니라 남편, 원가족, 상사와의 사회적 갈등도 섞여져 있다. 상대방과의 사회적 갈등이 전면으로 부각되면 복잡한 내적 갈등은 수행된다. 무슨 말이냐면 개인 내적 갈등 또는 사회적 갈등이라는 게 실은 사회적 갈등 속에는 내적 갈등이 숨겨져 있는데 그 내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이 비화가 되면 내적 갈등이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숨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적 갈등이 실은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사회적 갈등이 비화가 되면 내적 갈등은 딱 숨어버린다니. 양가 감정이 딱 숨어버리고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자는 이러한 그 사회적 갈등에 숨겨진 내적 갈등이 있는지를 잘 탐색하고 그런 내적 갈등을 그 양가성을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에 있어서 서로 윤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런 고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갈등을 한번 우리가 또 보면요, 이 조직 또는 집단 내부 갈등에서도 조직 같은 법인이나 기업 협회 등 같은 경우도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있고, 이러한 내부 갈등은 개인 내적 갈등과는 달리 2명 이상의 행위자 또는 조직 부서가 관여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갈등에도 속하는데요. 조직 및 집단 내부 갈등은 조직 또는 집단 간 갈등 등 조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직과 조직, 집단, 또 조직과 또 집단 간, 이 갈등에서도 이제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복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과 조직 갈등이면서 조직 안에서의 갈등이 또 조직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아까 이제 개인 내적인 갈등이 그러한 사회적 갈등 된 것처럼 조직 간의 갈등이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이 조직 간의 갈등과 중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조직 간에 우리가 조정을 할 때 조직 내부의 이 어떤 양가성, 내부의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하고 있어요. 조직 간 갈등이 조직 내부 갈등과 겹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러한 갈등은 조직의 대표자가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협상 권한을 갖지 못하면 조정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A 부서와 B 부서의 대표가 왔는데 A 부서는 그 조직 간의 갈등이 없어, 즉 내부 갈등이 없어. 근데 B 안에서는 협상을 하러 왔는데 이 단체에서는 정기직과 비정기직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진실한 어떤 그런 뭔가 자기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서 협상의 테이블로 와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안에서도의 내부의 갈등을 잘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 내적 갈등처럼 조직 내부의 갈등은 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생산적으로 하정할 수도 있다. 조직 내부 갈등은 내부 논의에 따라서 그 해결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정을 통해 생산적으로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조직 내부 논의를 통해서 해결책이 광범위하게 관계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6축차에서 갈등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이제 갈등이 어떤 식으로 좀 고조가 되는지, 9단계로 고조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지금 현재 승승의 갈등 관리 수준에 있는지, 유인 누주로 제3자가 개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3자의 개입이 없이 권위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해결돼야 될 것인지를 좀 고려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제가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그러한 측면들의 기제를 잘 알고 그러한 기제를 쓰지 않도록 하는 것들,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유념해서 했었던 것이 뭐냐면 어떤 조정 상황에 있어서 실은 내적인 어떤 갈등이 어떤 조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든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가적인 입장을 자각하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침해를 당했을 때 그 침해를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개인적으로 없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종자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전략이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덧붙여서 잘 관리하고 있어서 개개인이 그 후에도, 조종 후에도 그런 갈등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절차의 그 관리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직, 간호나 사회복지나 또는 여러 가지 지혜가동이나 이런 전문직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잘 알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 윈윈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상기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